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냉장고도 없고 냉동고도 없습니다. 식료품 시장은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배달 서비스도 없습니다.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탁에서 음식이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고기가 상하지 않고 채소가 곰팡이가 피거나 썩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매주 또는 매월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심지어 20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학 첨가물 없이도요. 이것은 공상과학 시나리오가 아니라 아미쉬의 실제적이고 단순하며 매혹적인 삶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아미쉬 공동체가 어떻게 음식을 상하지 않게 20년 동안 보존하는지 알아보세요. 지식과 경험으로 가득 찬 이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싶다면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이 비디오에서는 미니어처 남성이 동행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작은 아미쉬 사람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다른 동영상에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처음 만났을 때 제 머릿속을 스친 첫 문장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하지만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반 위에는 몇 년 전의 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토마토 소스, 체리잼, 말린 사과, 소금에 절인 고기. 라벨에 적힌 날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06, 2008, 2011.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시대의 상징이었어요. 아미쉬는 자신과 기술 사이에 두꺼운 벽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 벽 뒤에는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훨씬 더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전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과 협력하여 작동하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된 지식과 경험입니다. 우리는 시중에서 파는 통조림 캔조차 믿을 수 없지만 그들은 평생 동안 직접 손으로 만든 음식을 믿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에 대한 정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미쉬는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다양한 방법을 능숙하게 결합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오래된 방법 중 하나는 소금에 절이는 것입니다. 소금은 박테리아를 죽이는 자연의 기적입니다. 고기는 두꺼운 소금층 사이에 묻혀 있습니다. 수분을 잃고 내부의 미생물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전통적인 훈연 과정을 통해 내구성을 높이고 독특한 훈연 풍미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고기가 수년 동안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 건조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햇볕에 야채를 눕히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미쉬는 바람, 습도, 열을 계산하여 채소와 과일마다 건조 시간을 다르게 정합니다. 말린 사과의 식감도 특별해서 겉은 단단하고 속은 약간 부드러워지는 방식으로 말려서 습도를 조절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실제로 현대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프로세스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입니다. 설탕을 이용한 보존은 특히 과일에 사용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설탕의 방부 효과는 설탕이 많은 환경에서는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아미쉬잼은 달콤할 뿐만 아니라 위생적이고 오래 지속되며 영양가도 높습니다. 잼의 뚜껑을 열면 맛뿐만 아니라 과거도 함께 나옵니다. 냄새, 질감,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들과 기술 사이에 벽을 쌓았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과 경험이 제공하는 맛, 건강한 삶,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람들에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학과 전통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기술인 보존 방법도 있습니다. 아미쉬는 뜨거운 물, 욕조나 가압 보일러를 사용하여 음식을 멸균병에 가둡니다. 내부의 공기는 밖으로 나오고 박테리아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진공밀봉된 자연의 기적이죠. 그리고 그런 현대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즉흥적이지만 동시에 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병뚜껑의 중앙이 안쪽으로 무너지면 밀봉이 손상된 것입니다. 뚜껑을 열 때 나는 펑 하는 소리는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실외의 소리입니다.
발효식품도 이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금에 절인 양배추, 식초에 담근 계란, 비트 주스로 발효시킨 야채. 이러한 음식은 보존성과 영양가가 모두 높아집니다. 발효는 자연적으로 산성 환경을 조성하고 해로운 박테리아가 생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보호사슬은 아미쉬가 덜 자주 병에 걸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중요한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전원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긍정적 인시각으로 삶에 접근한다는 사실을 장 건강에 크게 기인합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세로토닌 호르몬의 약 95%가 장에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쉬 공동체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 건강이 정말 우리의 행복에 중요한 요소일까요? 하지만 이 모든 음식이 어디에 적합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하실입니다. 아미쉬의 집 아래에는 서늘하고 어두운 돌로 지어진 방이 있습니다. 이곳은 1년 내내 같은 온도를 유지합니다. 습도가 일정하고 태양이 없으며 공기가 잘 순환합니다. 이곳은 모든 항아리, 말린 허브, 훈제 고기를 수년간 보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미쉬에게 지하실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일종의 시간 은행입니다. 지하실에 들어서면 선반에 늘어선 항아리 사이를 걷는 것이 마치 과거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은 계획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각 가족이 1년 내내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한지 계산됩니다. 무엇을 심고 무엇을 수확하고 무엇을 말릴지 모든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계획이 여성이나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6살짜리 아이도 어떤 병을 언제 열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집니다. 새로운 세대는 옛 세대의 지식으로 이 전통을 이어갑니다. 아미쉬에게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신성한 유물과도 같습니다. 빵 한 조각, 통조림 한 병, 말린 과일 하나하나가 땅과 노동, 시간에 대한 존중의 산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음식은 소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미쉬의 눈에는 땅이 주는 모든 것이 신이 주신 선물이며 그것을 낭비하는 것은 거의 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미쉬 식탁에서는 식사 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식사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가 항아리에 담긴 콩이 씨앗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느 계절에 수확했는지, 누가 어떤 날에 통조림을 만들었는지 알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재배된 음식은 의식과 함께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음식에는 이야기와 계절, 노동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식탁은 그들의 문화에서 만남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의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식탁에 오르는 모든 음식은 몇 시간, 어쩌면 며칠 동안의 노동의 결과물입니다. 닭고기 수프가 만들어지기 전에 닭은 2년 동안 천연 사료를 먹고 자랐고 야채는 몇 달 전부터 말렸으며 향신료는 손대지 않은 채로 갈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것도 낭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뼈는 수프가 되고 껍질은 비료로 변하고 인견은 이웃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음식은 단순히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통해 다시 태어납니다. 따라서 아미쉬 가정의 집에 가면 식탁에 남은 부스러기 하나도 소중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눈의 오른쪽이라고 부르는 개념은 구체적인 가치를 얻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시간, 인내, 충성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접시도 비워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재현할 수 없다는 생각은 그들을 검소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만듭니다. 음식에 대한 이러한 존중은 그들을 자연과 더 조화롭게 만들고 낭비와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들이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문화를 간직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일주일에 버리는 양만큼의 음식을 1년에 소비하면서도 거의 낭비 없이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은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양심도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가 가르치는 빠른 소비 습관은 아미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박을 자르기 전에 가족과 함께 수박을 보고 말린 사과 냄새를 맡으며 추억을 되살리고 벽마다 이게 엄마나 할머니가 만든 거야? 라는 질문으로 인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음식으로 맺어진 유대감입니다. 음식 자체만큼이나 음식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음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에 안주해 음식의 가치를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아미쉬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음식에 감사하는 법을 잊지 않습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 구워진 빵, 말린 고기 등 모든 것이 자연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감사를 통해 그들은 조용하지만 깊은 존경심을 바탕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위기로 인해 시장이 텅 비어가는 상황에서도 아미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미쉬에게 음식은 생계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안전과 보안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정한 힘은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가 2012년에 만든 살구잼 한 병을 열어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상하지도 않고 곰팡이도 없습니다. 첫날처럼 신선합니다.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맛뿐만 아니라 역사, 노동, 지혜가 느껴집니다. 아미쉬의 이러한 삶의 방식은 음식을 보존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단순함, 인내심, 지속성이라는 가치도 가르쳐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미쉬가 수세기 동안 실천해온 이러한 방법은 향수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실용적입니다. 현대식 아파트에 살면서도 작은 손길로 이러한 지식을 우리 생활에 접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생활하고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말린 토마토나 사과 조각을 준비해 보세요. 오븐이나 햇볕이 잘 드는 발코니가 있다면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거즈로 덮어 자연 건조시킨 후 병에 담아 몇 달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식초로 피클을 해보세요. 채소뿐만 아니라 문화도 유리병에 보존할 수 있습니다. 통조림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규모 레시피부터 시작하세요. 토마토 소스 3병 캔은 음식에 풍미를 더하고 주방에 자신감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아미쉬처럼 훗날 자녀에게 물려줄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장이나 절임과 같은 방법은 대규모 농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트 뿌리나 양배추 몇 조각으로 시작해서 냉장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몇 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과의 연결입니다. 음식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미쉬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를 가르쳐줍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은 꼭 시골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에서도 작은 변화를 통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창턱이든 부엌 조리대든 중요한 문제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것이 현대 생활의 혼란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아미쉬의 생활 방식에 감탄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향수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빠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실 선반에 늘어선 항아리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더 단순한 삶은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미쉬의 식품 보존은 단순한 기술적 기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각각의 항아리는 자연에 대한 존중, 과거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냉장고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마도 항아리에 담긴 토마토 소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의 손에 의해 전달되는 지식입니다. 진정한 보존은 음식뿐만 아니라 시간도 보존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니까요.